역시 텅 비어가는 정수리, 넓어지는 M자 때문에 아직 비싼 샴푸나 영양제에 돈 쓰고 계시진 않나요? 저번 영상에서 샴푸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 탈모 치료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모발을 굵게 하고 거의 모든 탈모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조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미녹시딜입니다. 미녹시딜은 두피의 혈관 확장을 도와줘서 모낭에 직접적인 영양분을 공급하고 모발을 굵게 만들고 성장기 모발의 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휴지기 탈모, 원형 탈모까지 거의 모든 탈모에 효과가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탈모 전문의들이 가장 먼저 추천하는 치료제입니다. 게다가 가격은 한 달에 단돈 10,000원. 특허가 풀린 지 오래돼서 효과는 확실한데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저렴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미녹시딜의 효과를 200% 뽑아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고 추천하는 가성비 제품, 부작용을 피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황금 사용법까지 모두 다룰 거라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 모발 관리 비용 최소 수백만 원 아끼는 꿀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어떤 탈모에서 미녹시딜을 사용하는지, 바르는 미녹시딜은 어떤 원리로 모발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미녹시딜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하루에 몇 번 도포해야 되는지, 올바르게 바르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남자 여자 사용의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도포해야 효과가 있는지,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바르는 미녹시딜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녹시딜은 어떤 탈모에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미녹시딜은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원형 탈모, 휴지기 탈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탈모에서 사용이 가능하네요. 바르는 미녹시딜은 어떤 원리로 모발을 굵게 만들어주고 성장기 모발이 증가되는 걸까요? 먼저 미녹시딜은 혈류량을 증가시켜줍니다. 바르는 미녹시딜은 그냥 두피에 바른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미녹시딜 자체는 전구체, 즉 잠자는 약 같은 상태입니다. 두피 모낭 안에는 황산 전달 효소라는 게 있는데요. 이 효소가 미녹시딜을 활성형 미녹시딜로 바로 미녹시딜 황산화물로 바꿔줍니다. 이게 바로 실제 모낭을 자극하고 모발을 굵게 만들고 성장기 모발을 늘리는 진짜 효과를 내는 형태예요. 그래서 같은 미녹시딜을 발라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른 이유가 바로 이 효소의 활성의 차이에 있습니다. 효소가 활발한 사람은 빠르게 효과를 보고 효소가 약한 사람은 효과가 늦거나 약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미녹시딜은 두피에 흡수되고 황화 효소에 의해서 변환이 되고 모낭을 자극해서 모발을 성장시키는 순서로 작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녹시딜은 모발 성장 촉진을 시켜주는데 모낭 세포 내 VEGF, 혈관 내피 성장 인자를 증가시키게 되면서 휴지기 모발에서 성장기 모발로 전환이 됩니다. 성장 인자가 모낭 세포를 자극해서 휴지기 모발이 다시 자라게 되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미녹시딜을 바르게 되면 모발 굵기가 굵어지는데요. 미녹시딜에 의해서 모낭 세포 증식과 모발 케라틴 합성 증가가 됩니다. 기존의 가늘고 약한 모발이 점차 굵어지게 되는 거죠. 바르는 미녹시딜은 어디서 살 수 있고 비용은 얼마일까요? 바르는 미녹시딜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서 인터넷으로 구매는 불가하고 약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작은 거는 10,000원 이내부터 용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미녹시딜은 정말 편한 게 어떤 약국에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의 웬만한 약국에서도 미녹시딜은 흔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로게인폼 가격은 한 캔에 3-4만원 정도입니다. 로게인폼은 5%이지만 여성분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언제 바르는 게 좋을까요? 바르는 꿀팁도 좀 알려주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루에 2회 사용이 권장되고 있는데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번, 저녁에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나서 한 번입니다. 두피가 깨끗하고 건조할 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샴푸 직후에 물기 제거하고 나서 바르면 흡수가 잘 되니 꼭 유념해주세요. 땀이나 기름이 많은 상태에서는 흡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녁에 바르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밤 동안 두피 혈류가 안정돼서 흡수율과 작용 시간이 조금 더 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번 사용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미녹시딜은 머리가 뭉치는, 소위 말해 머리가 떡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바르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녁에 한번 머리 감고 말리고 나서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올바르게 미녹시딜을 바르는 방법 3가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용량 지키기입니다. 1회에 1mm 정도인데요. 사람에 따라서 도포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한번 도포해 보시고 스포이드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체크해 보면 내가 도포해야 되는 범위에 적당량을 알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흘러내리고 나중에 말씀드릴 전신 부작용이나 시야가 흐려지는 그런 위험이 증가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도포
도포 방법입니다. 손끝으로 혹은 스포이드를 사용해 도포하는 겁니다. 모발에 묻으면 효과가 없는 거 꼭 명심하세요. 어떤 분들은 미녹시딜을 바르겠다고 면봉으로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 흡수가 좀 떨어져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면봉을 사용하시는데요. 면봉에 다 흡수해서 진짜 효과 하나도 없어집니다. 또 중요한 건 이제 흡수시키는 건데요. 바르고 나서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머리를 감거나 씻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머리를 마를 때도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고 가볍게 터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녹시딜은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까요?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 남성에서는 주로 5% 용액이나 폼 제형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남성형 탈모에서는 5%가 2%보다 효과가 확실히 좋습니다. 하루에 2번 도포하시면 되고요. 여성에서는 일반적으로 2% 용액이 권장되는데요. 여성분들은 좀 두피가 민감하거나 부작용 위험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최근에는 5% 폼을 여성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폼은 자극이 적어서 비교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녹시딜 사용 기간은 4에서 6개월 동안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가 관찰 가능하고요. 중단하면 점차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모발이 안정될 때까지 장기 사용 권장드립니다. 주의할 점은 다른 탈모 치료제와 병행할 때 도포 시간을 좀 별개로 조정이 필요하고요. 두피가 자극되거나 붉어지는 경우에 용량 조절을 하거나 휴식 주기를 갖는 게 중요해요. 초기에는 쉐딩 현상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모발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에 돌아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미녹시딜은 하루에 2번 깨끗한 두피에 손끝으로 골고루 바르고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흡수를 시키는 게 좋고요.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녹시딜을 끊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녹시딜이 작용하는 동안에는 머리카락이 잘 자라는데 약을 끊는 순간부터 이 효과는 점점 사라집니다. 보통 2에서 3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원래 내 모발 상태로 돌아가려는 과정이 시작되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미녹시딜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와 비슷한 수준까지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놀라시는 게 갑자기 머리가 더 빠지는 것 같은데요?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바운드 현상처럼 느껴지는 건데 사실은 미녹시딜이 잡아주고 있던 머리카락들이 다시 본래의 탈모 진행 속도로 돌아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하자면 바르는 미녹시딜은 치료제라기보다 관리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꾸준히 써야 효과가 유지된다. 끊으면 결국 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바르는 미녹시딜은 부작용은 없을까요? 먼저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두피 자극이에요. 따가움, 가려움, 붉어짐, 각질 등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미녹시딜은 알코올과 프로필렌 글리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트러블이 쉽게 올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머리가 더 빠지는 현상처럼 보이는 아까 말씀드린 쉐딩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약을 쓰면서 약해진 모발들이 먼저 빠지고 대신 건강한 모발들이 새로 올라오는 과정이라서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놀라세요. 세 번째는 드물지만 전신 부작용도 보고된 바 있어요. 예를 들면 얼굴이나 몸에 털이 자라는 다모증,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러운 현상, 손발 붓기 부종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소수의 분들에서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두피에만 국소적으로 반응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성분들 중에서 이마나 얼굴 쪽으로 약이 흘러내리면서 잔털이 많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네 번째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미녹시딜은 눈에 들어가게 되면 시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녹시딜 바를 때 꼭 눈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르는 미녹시딜 사용 꿀팁인데요. 여성분들 중에 아이유 헤어라인처럼 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이유님이 헤어라인 앞쪽에 잔털이 많으신데요. 미녹시딜로 이렇게 똑같이는 힘들 수 있겠지만 꾸준하게 헤어라인 앞쪽에 피부에 미녹시딜 발라주시면 잔털이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두 번째 꿀팁은 눈썹에 미녹시딜을 바르면 눈썹이 굵어지고 선명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반영구나 눈썹 모발 이식을 고려하시기 전에 바르는 미녹시딜 먼저 시도해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발 이식 하신 분들이 미녹시딜 언제 바르실지 궁금하시죠? 병원마다 권장하는 시기가 다르긴 한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3개월 이후에 사용하시는 게 모낭염이나 자극이 덜하더라고요. 저는 이식하고 3개월 이후로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녹시딜 작용 원리부터 사용 꿀팁까지 미녹시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미녹시딜은 탈모 치료에 빠질 수 없는 보조제인 만큼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미녹시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탈모 관련해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 모자이너 신성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